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 좋은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잘못된 자세를 잘 잡아주시겠지만,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이번 영상을 쭉 보시면서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구나 라고 찾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이해한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원래 습관대로 연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쳐야 될 부분을 찾으셨다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서 내가 이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바꾸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타를 처음 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리듬은 요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에 4번씩 연주하는데 한 번 연주하고 나서 한 번 더 흔드는 거죠. 연주 안 하면서 이렇게 1 하고 and 하면서 흔들고 2 하고 and 하고 흔들고 3 and 4 and 요렇게 흔드는 겁니다. 간단하죠? 1 and 2 and 3 and 4 and 요 리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짜짜 으짜짜 뭐 이렇게 리듬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쩔뚝쩔뚝거리는 리듬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짜짜 으짜짜 짜짜 으짜짜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배우면은 어디서는 조금 빨리 치고 어디서는 좀 더 느리게 치고 요런 안 좋은 습관들이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그 리듬 비트를 일정한 비트 속에서 리듬을 연주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쩔뚝쩔뚝거리는 리듬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1 and 2 and 3 and 4 and 요걸로 연주하시면서 기본적인 비트를 익히는 거예요. 요렇게 연주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16비트까지 일단 자세를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만남 같은 경우에 우리 and 2 and 3 만남 1 and 2 and 3 and 4 and 뭐 요런 식으로 한 마디에 4번씩 연주하는데 각 비트마다 n을 넣어서 이렇게 2번씩 흔드는 거죠. 각 비트마다 2번씩 흔드는 거고 한 마디마다 총 8번 흔드는 거죠. 그런데 요 동작 안에 16비트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처음 몇 달간은 다른 어려운 리듬을 안 가르치고 다른 뭐 어떤 리듬을 안 가르치고 1 and 2 and 3 and 4 and 요 리듬으로 연주하게 시킵니다. 요걸로 자세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가 완전히 좀 안정이 되면은 그 뒤로 리듬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일정한 비트 속에서 리듬을 연주하기 때문에 요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요것도 연주하실 때 1 and 2 and 요렇게 흔드시면 안 되고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러니까 연주할 때랑 연주 안 할 때랑 똑같이 흔들어야 돼요. 이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1 and 2 and 요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1 and 2 and 요렇게 하시거나 뭐 연주 안 하는 부분을 좀 작게 흔드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이 흔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흔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리듬을 연주할 때는 피크를 얇은 피크를 사용할수록 좀 더 부드럽고 좋은 소리가 나요. 두꺼운 피크를 쓰면은 물론 소리는 더 커지겠지만 좀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얇은 피크가 좀 더 뭐라 그러지? 좀 쫙 퍼지는 리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얇은 피크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솔로나 애드립 할 때는 얇은 피크가 좀 어려워요. 솔로나 애드립 할 때는 얇은 피크로 이렇게 특히 세게 연주할 때 피크가 밀리기 때문에 솔로나 애드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비교적
두꺼운 피크를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통기타 코드 위주로 연주한다. 그러면 좀 비교적 얇은 피크를 쓸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크를 잡을 때는 엄지랑 검지 두 손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 중지손가락이 이렇게 피크를 받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엄지랑 검지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리듬을 연주할 때는 좀 주로 잡고 연주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접고 연주하는 편이고, 멜로디나 뭐 솔로 이런 거 스케일 같은 피킹을 할 경우에는 좀 펴고 하는 편입니다. 리듬을 연주할 때 요거를 펴고 연주한다면은 이렇게 손등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 펴고 연주하시면은 손등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무조건 펴고 연주해야 되는 연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펴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은 이렇게 접고 연주를 해야 손에 힘도 덜 들어가고, 이게 또 손가락을 펴고 연주하면 좀 리듬하면서 요 손가락들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리듬할 때는 요 손가락을 접고 연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멜로디 연주할 때는 이렇게 피킹할 때는 요 접은 손가락들이 여기 손 안에서 걸리적거려요. 다른 줄을 터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펴고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다음으로 리듬을 연주할 때는 피크를 최대한 살살 잡고 연주하는 게 좋아요. 물론 꽉 잡고 연주하면 소리는 커지겠지만 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소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세기를 잡는 게 좋은데, 그게 살살 잡을수록 소리가 쫙 퍼지면서 반주하기 좋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런데 피크를 꽉 잡고 연주한다면 소리는 커지겠지만 이게 줄의 울림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좀 피크를 살살 잡고 연주하세요. 그리고 피크를 살살 잡고 연습을 하시는데, 또 그러다 보면 피크가 이렇게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피크가 안 돌아갈 정도로만 최대한 살살 잡으세요. 만약에 기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처음에는 일단 그냥 좀 꽉 잡으시고, 이게 피크가 막 돌아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꽉 잡으시더라도 점점 연주하시면서 그 살살 잡아도 피크가 안 돌아가는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감이 점점 잡히실 건데, 살살 잡을수록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살 잡을수록 좋습니다. 피크는 살살 잡고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손목이랑 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목은 힘을 최대한 빼셔야 돼요. 자, 손목으로 이렇게 뭔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손목은 그냥 힘을 빼시고, 이 팔을 흔드니까, 이 팔을 흔들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으로 뭐 이렇게 연주하시면은 힘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이건 최대한 힘을 빼시고, 손가락에도 힘을 빼시고, 손목에도 힘을 빼시고, 팔을 흔드니까 요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해 많이 하시는 게, 기타를 요렇게 연주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기타를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연주하는 거 아닙니다. 손목 꺾어서 꺾는 순간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연주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깊게 파이고 어떤 부분은 좀 살살 치게 돼요. 그래서 꺾어서 연주하시면 좋은 소리 내기 힘들어요. 의외로 이 손목이 기타 줄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봤을 때 일자로 있어요. 일자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팔을 흔드니까 손목은 저절로 흔들리는 거예요. 손목은 이렇게 요 정도만 저절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힘을 빼시고. 좀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쌍절봉의 쌍절봉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 첫 번째 막대기를 돌리면 두 번째 막대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더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팔을 흔들면은 요 손목은 저절로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 빼시고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리듬 연주하실 때 요 줄의 어느 부분에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아무래도 요 뒤쪽에서 연주하시면은 좀 까랑까랑한 소리가 날 거고, 뭐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둥글둥글한 소리가 나죠. 어디가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뭐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연주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연주하기도 하고, 요런 음악에 요런 음색이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연주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운드 홀이 있잖아요. 이 사운드 홀에서 넥 방향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 여기에서 연주를 많이 해요. 요 부분이죠. 요렇게 여기서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렇게 리듬 연습할 때는 왼손은 코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뮤트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코드 신경 쓰다 보면은 오른손 원래 나오던 습관대로, 원래 하던 습관대로 연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듬 연습하실 때는, 리듬이랑 자세 연습하실 때는 왼손은 뮤트하고 여기 오른손 리듬이랑 자세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혹시나 나는 뮤트 했는데 뭐 요런 소리가 난다, 뭐 요런 소리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손의 힘을 더 빼실수록 정확히 뮤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스트러밍 할 때 요 피크가 움직이는 각도랑 이 줄의 각도가 90도로 만날 때 소리가 좋아요.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90도로 만났을 때, 90도로 만났을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만나면은 이거 녹화했을 때 유튜브로 소리가 들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론상 90도로 만났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나는 경우보다. 그래서 특히 몸집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팔뚝을 여기 기타 바디 이쪽에다가 그 고정시키고 요렇게 연주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렇게 연주하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연주하시면은 여기 피크가 지나가는 위치도, 그러니까 줄을 연주하는 위치도 별로 안 좋아지고 각도가 요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기타가 좀 크기 때문에, 몸집이 작으신 분들이 요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요렇게 대고 연주하시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기 팔꿈치를 기타 바디 앞한쪽으로 확실하게 넘기시고 연주를 하세요. 그래야 더 90도로 요 기타 줄이랑 그 피크, 스트러밍 이 각도랑 거의 90도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확실히 넘기시고 이렇게 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권투할 때 보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뻗잖아요. 이렇게 주먹을 뻗듯이, 자, 팔꿈치가 움직이죠. 주먹을 일자로 뻗을 때 팔꿈치가 요 부분도 움직이잖아요. 팔이랑 팔꿈치가. 마찬가지로 리듬 칠 때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맞아요. 주먹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펀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움직이는 팔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팔을 이렇게 기타 앞판으로 분명히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움직이셔야 기타 줄이랑 스윙 각도랑 90도로 만납니다. 요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다가 연습해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한 번, 두 번, 뭐 10분, 20분 연습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기타 요 손가락을 펴고 연주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부터 한 10분, 20분간은 이렇게 좀 접고 연습하시겠지만 대략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펴고 연주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안 좋은 습관 가지신 게 뭐냐면은, 자, 기타가, 자, 요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요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기타 줄을 치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기타 줄 중심으로 해서 좀 위로 올라와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온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리도,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한 거리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왕복의 움직임의 가운데 기타 줄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동작이 작으면은 드리릭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작이 커질수록 좀 더 탄력 있게 찹찹찹 하는 소리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연주하셔야 되고요. 이게 동작이 작다면은 1 and, 그러니까 드리릭 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동작이 좀 클수록 좋습니다. 저는 기준을 기타 바디 아래 위로, 여기 바디 밑부분까지 내려갔다가 바디 윗부분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요 정도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곡이 빨라지면은 이게 좀 더 빨리 연주해야 되면은 이걸 작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고친 다음에 뮤트하고 연주할 경우에 1 and 2 and 3 and 4 and 요렇게 연주했을 때 좀 탄력 있고 찹찹거리는 소리를 내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좋은 소리를 내야 좋은 기타를 가졌을 때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요. 요때 막 줄의 울림이 불안정한 소리를 낸다, 또는 어떤 줄은 세게 연주하고 어떤 줄은 약하게 연주하고, 뭐 요런 경우에 비싼 기타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소리 못 내요. 특히 어떤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파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요런 라인이 막 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막 긁으셔가지고 여기에 기타에 막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습관 아닙니다. 또 어떤 기타, 영화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막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잘 안정적으로 연주했을 경우에 기타 바디를 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좋은 습관으로 좋은 소리로 연주했다면 기타 바디를 안 끓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모든 6개의 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 켜놓고 연습하세요. 전화기에 보면은 무료 메트로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좋은 튜닝 어플에도 메트로놈 기능이 있죠. 메트로놈 틀어놓으시고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추천드리는 메트로놈 속도는 70에서 94입니다. 이렇게 메트로놈 틀어놓으시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트로놈 없이 나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실제로는 막 그렇게 뒤죽박죽 막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그러는데, 나 혼자 연주할 때는 내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못 느껴요. 그런데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시면은 내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자, 그냥 리듬을 혼자서 칠 때는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리듬 하는 거고요. 나의 연주 소리 말고 다른 어떤 악기 소리일 수도 있고, 뭐 드럼 소리일 수도 있고, 뭐 요런 다른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연주하는 연습이 돼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한다는 거는 내 악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뭔가의 소리에 맞춰서 연습하는 그런 능력이, 소리에 맞춰서 연주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누군가랑 같이 연주했을 때, 그게 밴드가 됐든 노래하는 사람이든 또는 뭐 다른 기타 치는 사람이든 같이 연주했을 때 그 리듬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타 리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한번 보고 한번 듣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치셨더라도 내일 기타 쳐보시면은 원래 습관대로 연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쉽게 고쳐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뮤트를 하고 메트로놈을 켜둔 다음에 오른손 자세에 집중해 가지고 연습을 대략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해보세요. 10분 정도 하시면은 확실하게 뭔가 기타 소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론 10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략 10분 정도만 연습하셔도 소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타 리듬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비싼 기타를 가진 사람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자 되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